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교육방송교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완전 정복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NCS 모듈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책을 먼저 한번 넘겨볼게요. 우선 머릿말이 먼저 나오고 취준생이 궁금해하는 NCS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앞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듈형 문제가 나오는지, 모듈형 문제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편에 직업 기초능력평가에 총 10가지 영역이 있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의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총 10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쪽집게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기술에 보면은 대화의 유도, 개념적인 질문의 사용, 자기개발, 개방, 그리고 경청하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대화 촉진 기술에는 관심 기울이기, 의사 확인, 자각하기, 공감하기, 긍정적 자세 이런 게 있어요. 의사소통의 전략에는 자기지향적 전략, 타인지향적 전략, 타인의 승인 얻기 이런 게 있네요. 이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타인을 승인 거부하기, 승인 및 거부 전략에 존경, 차별, 참여, 의사소통, 타인 무시, 수용 이런 게 있는데 어떠한 사례를 들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게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쭉쭉쭉쭉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또 문서 작성에 대해서 직장생활에서 문서 작성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문서 작성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에 공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문제들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날짜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와 기획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기획서 작성 시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고서는 또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기획서랑 보고서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명서, 기획서, 보고서 이런 문서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문서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짧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간결체, 긍정문, 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꼭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경청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뻔한 얘기인데 한 번씩 또 어려운 이론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역지사지적 정치적, 비판적 정치 방법, 주변적 정치 방법. 말은 쉬운데 어떤 게 주변적 정치 방법인지 비판적 정치 방법인지 어떻게 역지사지적 정치를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소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 이런 부분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또 넘어가 볼게요. 당연한 얘기를 줄줄도 써놨네요. 의사소통 표현 여기까지 인 것 같네요.
두 번째, 수리 능력이에요. 수리 능력에 대해서는, 두 번째, 수리 능력이에요. 수리 능력에 대해서 뭐 정의가 나와 있고, 뭐 사칙 연산, 도표 작성 능력, 분석 능력, 기초 연산, 기초 동력, 아주 뭐, 정말 뭐 당연한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한번 그냥 읽고 그냥 넘어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통계, 그리고 도표, 네. 그리고 이 기초 연산 능력이 뭐 사칙 연산, 뭐 통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빈도, 평균, 뭐 고차 분석. 말 그대로 진짜 이게 수리적인 지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도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도표에 관해서는 어떤 도표를, 어느 상황에서 어떤 도표를 쓰면 좋은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점, 층별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의 종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활용 예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론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도표 작성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네, 이 상에서 나오고. 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한번 봐요. 자, 문제 유형에서 보시면은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문제 과거에도 많이 자주 나왔어요. 어떤 게 발생형 문제인지, 어떤 게 탐색형 문제인지, 어떤 게 설정형 문제인지 를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쭉 이렇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떤 건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해관계, 또 문제 해결 양식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해결, 뭐 소멸, 뭐 해소, 뭐 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문제 해결의 뭐 기본 요소 중 교육, 지식, 가용성, 도전, 시각적, 체계적인 접근, 뭐 이런 게 있고, 문제 해결 시 검토에서 뭐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성과 지향, 가설 지향, 사실 지향, 다양한 관점, 자원의 활용 등이 있죠.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으로는 미흡한 분석, 고정관념, 단순 정보의 의존, 과도한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넘어가 볼까요? 문제 해결의 접근법, 소프트 어프로치, 하드 어프로치, 퍼실리테이션, 이런 게 좀 어려워요. 퍼실리테이션 이런 거. 용어도 좀 뭐 어렵잖아요. 이게 퍼실리테이션. 소프트 이런 건 좀 뭔가 부드러울 것 같고, 하드는 좀 딱딱하게 뭐 직설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지만, 퍼실리테이션 이런 건 좀 용어 생소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이게 퍼실리테이션이라 것이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퍼실리테이션 역할의 뭐 회의 설계 역할, 파일럿 역할이 뭔지, Six Thinking Hat, What, Red, Black, Yellow, Green, Blue, 뭐 이런데 좀 이론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모듈형이라고 해요. 찝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트리즈, 예, 마찬가지고요. 예, 좀 넘어가 볼까요? 트리즈에 대해서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일단
빠르게 뭐 이것저것 좀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강제연상법, 비교활용법, 이용꽃기법 이런 것들, 네, 뭐 장점, 뭐 역할분담, 뭐 유의사항 있죠. 뭐 기타, 뭐 마인드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트, 스캠퍼, 신의 특식 기법.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마인드법 마찬가지고, 뭐 스캠퍼 이런 것도 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요. 뭐 S, C, A, M, P, E, H 뭐 대치하기, 결합, 응용하기 뭐 이런 기법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주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는지 이런 원론적인 말 그대로 스캠퍼 이런 원론적인 이론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 해결 파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리적 사고, 뭐 좀 더 있네요. 논리적 사고도 있고, 피라미드 구조, 소와 방법. 네, 아주 뭐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만한 문제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전에도 말했지만 문제 정의가 뭔지,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냐고 전에 말한 적이 있었죠. 또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건지, 환경 분석 어떻게 하는지, 삼시 분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 경쟁사, 고객, 자사 이렇게. 스왑 분석 무시 못하죠. 어디서나 자주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뭐 내용입니다. 스왑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외부와 내부 환경에 대해서 문제 구조 파악과 핵심 문제 선정, 문제 도출, 그리고 문제 구조 파악, 로직 트리 이 부분 역시도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들이죠.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원인 파악, 문제 해결의 개발, 해결안 도출, 네. 실행 계획의 수립. 네, 여기까지 문제 해결 능력까지 봤고요. 네, 또 넘어갈까요? 뭐 간단하게 뭐 문제가 있긴 하네요. 뭐 발생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인 줄 아시겠죠? 뭐 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적절한지, 여기서 어떤 사고가 되는지, 네.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뭐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이제 네 번째로 네, 이제 네 번째로 자기계발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볼게요. 네, 자아와 자기계발, 자아의 개념의 정의, 자아가 무엇인지, 자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아와 자기계발,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심리적, 영적 자아 뭐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론이 쭉쭉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개발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뭐 여기서도 따로 뭐 모듈형 문제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뒷부분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자기개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가 또 세 단계가 있죠.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맞춰 나가는 거. 이거 그 부분만 할 줄 알면 되겠죠. 네. 넘어가 볼까요? 인간관계, 직무준수 방법의 구체화, 자기개발의 장려인,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방법, 브랜드 PR 방법 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인식의 단계 나와 있고, 이런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나, 내가 모르는 나, 타인이 아는 나, 타인이 모르는 나, 공개된 자와 눈먼 자, 숨겨진 자, 아무도 모르는 자, 여기 대해서 이렇게 쭉 이론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맞추는 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비전 목표 수립하고, 가치 발견하고, 미션 수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문제인식, 의사결정 기준, 효과적인 정보 수집, 대안 모색, 대안 분석, 최적한 선택 이런 것들이 있죠.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대안을 분석하는 방법에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묻는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델에 대한 과정들, 경력 개발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쭉쭉쭉 넘어가 볼까요? 글자가 잘 보이려나 잘 모르겠네요. 직업 선택에 대해서, 조직 입사, 경력 초기, 중기, 그리고 경력 말기에 대해서, 경력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넘어가네요.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용어를, 기술, 특기, 발전 목표 이렇게. 정말 이런 문제들은 좀 이론적인 문제들이잖아.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인내심이 뭔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뭔지, 이거 단어 자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이론들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경력 개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실행하고 있는 단계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인가? 이런 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했던 이 초기, 중기, 말기인데 그 앞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그래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게 모듈형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것과 이게 어떤 시장인지 있는 거라든지,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단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죠. 앞으로도 나오는 문제도 다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는 5번째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최신 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원관리 잘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겠죠. 자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전에 뭐 기출 문제로 뭐 1차 자원, 뭐 2차 자원 뭐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원, 시간 관리, 예산 관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넘어가 볼까요? 네, 시간 관리 능력. 시간 관리의 효과. 시간 낭비 비용인 시간 관리 계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와요.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라고 해서 뭐 긴급하거나 긴급하지 않음, 그리고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음에 대해서 1, 2, 3, 4분면으로 해서 어떤 사례가 있겠죠. 어떤 사례, 뭐 어떤 사례에 대해서 현재 이거는 뭐 A라는 사례는 뭐 어디에 속하느냐, B라는 사례는 어디에 속하느냐, C라는 사례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나왔고 뭐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산 관리 능력 잘해야 되겠죠. 네. 예산에 대해서 직접 방목의 비용해 가지고 뭐 인건비, 재료비, 뭐야 이거 잘 안 보이노? 네. 뭐 이렇게 있죠. 나와 있다시피 직접 비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접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건데 알겠네요. 간접 비용이 무엇인지 이 두 개의 차이점, 차이점을 잘 구분할 줄 알면 좋아요. 재료비, 원료와 장비, 시설비, 여행, 출장 및 잡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이제 직접 비용이고, 나머지는 보험료라든지 건물 관리비, 광고비, 통신비 뭐 이런 부분들은 간접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산 수립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업 세부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자기 예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돼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아직 이제 150쪽이네. 국가 예산 집행 스케일이 좀 커지고 있네요. 신축성, 재정 통계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물적 자원 관리, 물적 자원 그리고 효과적 관리가 있고요. 시스템이 있고. 넘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코드 관련 부분이네요.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공정보상, 공정인사, 종업원 안정, 창의력 개발, 단결의 원칙. 이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적재적소, 인사를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맥 관리 방법, 명함, 인적 자원 관리, 이 적재적소주의, 능력주의, 균형주의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고 가세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원관리 영역 끝났네요. 문제들 대충 이래 나오는 거고, 6번째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화학 응징력, 대립분리형, 그리고 화학 분산형 이런 게 있죠. 넘어갑시다.
네. 또 상사의 유형에 대해서 어떤 상사는 어떤 상사인지, 네. 권위형이라든지 방위형, 뭐 민주형, 팀워크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네요. 멤버십의 의미. 네, 이렇게 있고요. 넘어갈까요? 리더십. 네, 이 자주 나오는 독재형, 민주주의형, 파트너십형, 변혁형 나와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특히 뭐 민주주의형이나 파트너십이 뭐가 다른지, 변혁형이랑 뭐가 다른지 이런 거 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꼭 잘 읽어보고 가세요. 이거 구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분하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 한때 엄청 자주 나왔었죠. 어떤 게 리더고 어떤 게 관리자인지에 대해서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짚고 넘어가세요. 코칭, 네, 임파워먼트가 무엇인지, 네, 임파워란 힘을 부여하다, 불어넣어준다는 뜻으로 조직 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장점을 믿으며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잘 알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변화관리, 변화의 수용, 갈등도 중요할 건데, 갈등이 뭔지 다 아시죠? 기본적인 이론이 나와 있고, 근데 갈등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개인 내적, 네, 프로이트, 레빈이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회피, 뭐 접근 회피, 네. 어떤 사례를 통해서 갈등을 하는데 이 두 단체든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론적인 것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여기 나오네. 회피형, 경쟁형, 수용형, 타협형, 통합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막 섞어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뭐 수용형인가 타협형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좀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협상, 말은 이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갈등을 중재하거나 협상을 하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도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어차피 시험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잘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적 설득 방법에서는 CP 체인지, 이해, 오해관계, 헌신과 사회적 입증, 연결, 권위, 희소성,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게 뭐 CP 체인지인지 헌신과 일관성인지 이런 것들 맞추는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 잘 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200쪽가 들어가네. 제로서, 웹지사지,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 이건 많이 보셨죠? 거만형, 의심형, 트집형, 어떤 고객인지. 네,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조사에는 설문조사 있고 끝났네요. 넘어갈까요? 대인 강의 능력 끝났고, 네, 7번째 정보관리 능력이네요. 정보의 의미는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고 자료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기본적인 이론이 나와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정보화 사회란 요즘엔 정보화 사회이죠. 또 이런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뭐 정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뭐 대부분 아는 내용도 많이 나올 거고 할 겁니다. 온라인 대화 에티켓,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에티켓. 예. 여기 보시면 뭐 저작권 침해,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거 나오는데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련된 뭐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또 전자우편 관련 용어에 뭐 SMTP, POP, IMPT, MME 이런 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상식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키워드 관련해서 메신저, 클라우드 컴퓨터, 네, 소프트웨어,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워포인터 뭐 이런 거겠죠. 네, 정보 수집, 네, 넘어갈까요? 정보를 어떻게 뭐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네, SNS, 네, 여기까지네요. 다음으로는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 교양, 기술 능력, 기술자,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적정 기술이란, 또 이 기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올렸는데 사실 이 앞부분에 그 1, 2, 3 영역에 비해서 뒷부분 영역들은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 나왔네요. 벤치마킹, 대상에 따르면 내부 벤치마킹, 경쟁적 벤치마킹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부분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경쟁적 벤치마킹, 즉 글로벌 벤치마킹, 이 4개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구분하는 부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지적재산권의 뭐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거 맞추는 거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기타 지적재산권, 네, 기술 경력, 네, 융합 기술, 네,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조직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인지, 경영자가 무엇인지, 경영자. 또 조직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네요. 뭐 이런 부분. 예. 또 경영이 무엇인지. 예. 조직의 변화, 또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포함해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한 번씩 나중에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뭐 조직이 있을 거고, 그 조직에 대한 이런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으니까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부분은 조금 읽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읽어보는 와중에 뭐 이런 뭐 XY 이론이라든지 이런 뭐 Z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미성숙 선수 이론이라든지, 아직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 이해 능력. 네. 간트 차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래 나와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월별로 또 각종 계획에 당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을 간트 차트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혹시 모르셨다면 이거 한번 찍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크플로 시트라든지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항목을 쓴 다음에 뭐 했다는지 뭐 안 했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검토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경영의 글로벌 인재. 또 넘어가 봅시다. 일본, 베트남, 유럽권, 독일, 앞에는 뭐 미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와, 300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윤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직업의 의미, 윤리의 목적, 비윤리의 적 행위, 직업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지, 또 근면이 무엇인지 정말 원론적인 얘기들이 막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다가 좀 이론적인 부분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서비스의 7가지 의미 이런 것들,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적인 나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고객 접점 서비스도 있고, 책임의 의미, 책임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준법의 의미. 우리나라의 준법의식, 직업윤리와 직장 예절, 또 예절의 의미, 예절의 목적, 어떤 목적, 직장 예절의 구체적인 사례, 쭉 나와 있죠. 악수를 한다든지, 소개를 한다든지, 명함과 교환의 예절에 대해서 당연한 소리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예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화 예절 나오고요. 이동 전화 예절. 메일 예절, 그리고 성예절. 성희롱에 관련된 10가지 영역을 잘 봤는데 꼭 잘 준비하셔서 좋은 곳,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셔서 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